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요즘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감기에 걸려서 예전 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달을 하겠지만 혹시나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난이도 한번 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듣기 3부분과 독해 3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다. 평상시보다 좀 많이 어려웠다. 쓰기 전체적으로 난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1부분, 2부분은 뭐 그닥 큰 변화 없이 특히 1부분 같은 경우 거의 뭐 100% 불러주다시피 했고 2부분도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러주다시피 했는데 3부분이 평소에 비해서 유추형 그러니까 그대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거나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급 많아지면서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조금 3부분의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1부분, 2부분 역시 작년하고 큰 난이도 차이 없이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3부분이 뭐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딩 파트요. 글 읽고 답 찾는 파트에서 역시 예전 같으면 뭐 거의 한두 문제 빼고는 딱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들고 글로 올라가면 그 글에 가서 이 단어가 어딨나 이렇게 찾으면 바로 옆에 답이 탁 나오고 답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똑같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3부분들의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것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쓰기 일부분은 작년부터 사실 그런 조짐이 좀 있었는데 5급과 거의 비견할 만큼 비교해도 거의 뒤지지 않을 만큼 4급의 쓰기 일부분 단어 나열하는 것이 어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단어 자체가 어려웠냐.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따페이라는 말을 쓰죠. 얘랑 얘랑 같이 쓰면 되고 얘가 나왔을 때는 이런 단어를 쓰면 돼 라고 할 만한 게 없는 특별히 얘기거리가 없는 것들이 많으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는 이걸 뭐랑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을 내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이도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독해 1부분입니다. 단어 5개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시는데 따이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옷 말고요. 몸에 걸치는 것들, 모자를 쓴다든지 안경을 낀다든지 귀걸이를 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몸에 어떤 걸치는 사물이 나온다면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끄는 항상 뒤에 양사를 동반하죠. 그래서 끄 하면 각각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고요. 치안완이라는 이 부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통 뿌나 비에 같은 것들을 동반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라. 결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리 찾기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티치엔 동사지만요. 이 동사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하나 더 들어와서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다른 동작을 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하다. 上课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수업을 시작하다. 提前上课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간시에는 동사로 내가 감사해 하는 대상이나 목적어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那条河的水 물이 很深 깊어요. 자, 너는 하고 뭐가 나왔냐면 비에라는 부정부사가 나왔어요. 취가 V1 거기 가서 여우용 수영하지 말아라를 더 강조해서 뭐라고요? 절대 거기 가서 수영하지 말아라. 답은 C가 되겠고요. 너무나도 타이는 원래 습관적으로 러를 잘 쓰죠. 니인이라는 목적어를 가진 걸 보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아까 동사 중에서 따이는 몸에 걸치는 거 디체는 뒤에 또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간시에밖에 들어갈 내용이 없죠. 너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48번. 这两天学生就放暑假了. 요 하루 이틀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하게 될 거야. 火车票会难买. 会라는 조동사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차표가 참 사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너는 가장 좋기로는 뭐 하는 게 좋다? 뒤에 또 동사가 들어왔죠. 뒤에 또 동사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치엔화는 이미 날라갔고요. 디첸을 쓰셔서 어떻게 조금 더 앞당겨서 미리 일찌감치 사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进去 참관 前, 참관을 하시기 전에 하고 끊어주시고 동사 뒤에 목적어를 보니까 安全帽, 안전모자를 모자같이 몸에 쓰거나 부착하는 사물을 쓸 때는 戴安全帽를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 양사가 나오면서 이제 끝났죠. 各位先休息会儿, 각 손님분들 혹은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쉬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순서 나열하는 문제. 우리 순서 나열하는 독해 제2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이란, 但是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좀 찾기가 쉬운 건 있어요. 근데 요번 시험에는 그런 게 많지 않고 좀 내용을 정말 흐름을 잘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A를 보시면요.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能获得他的邀请. 타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에 쓰진 않겠어요. 그렇죠? 이 그것이 나타내는 걸 조금 이따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것의 초대를 받는 것은 입니다. 네, 입니다. 또 탐험이란 말을 썼어요. 이런 대명사들을 썼다면 대명사들을 지칭하는 것들이 먼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A는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들에 대한 이종 컨딩, 컨딩은 긍정적인 평가. 그래서 그것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럼 B를 읽어볼게요. 这个电影节, 이 영화제는 早就 벌써부터 开始举办了 라고 했어요. 很早就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개최되고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요 갖고 있어요. 주어는 어차피 영화제로 쭉 가시고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 对 누구누구 来说 라는 구문 아시죠? 对 사람 来说 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고 해서 이 탐험을 나타내는 말이 배우들이 되겠네요.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초대란 이 영화제의 초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순서를 맞춰보면 이 영화제가 예전부터 시작되어서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것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일종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65번. 자, 보이는 것이 루구어가 보여요. 보통 루구어를 쓰면 가장 많이 쓰는 부사짝이 지요. 그래서 요 둘이 짝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 내용이 빠져 있고 이것과 똑같이 이 케이스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흐름상 A, C를 다 쓰고 마지막에 A, B를 쓰고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A, C를 쓰고 마지막에 B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한번 보실게요. 理解就像是一座桥. 이해를 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다리와 같아요. 만약 뭐뭐라면 没有桥, 다리가 없다면 人们就无法, 没办法라는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 走到对面, 맞은편으로 갈 방법이 없죠.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써서 위의 비유와 똑같다. 没有相互的理解, 상호 간의 이해가 없다면 就无法, 역시 뭐 할 수가 없다. 树立交流, 순조롭게 교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빠르게 좀 순서를 나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다. 자,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은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고 포인트를 맞추어서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他饭后散步. 밥을 먹은 다음 산책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A. 减肥.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赶走. 누구를 쫓아내요? 压力. 스트레스를 쫓아내 버리기 위해서. 陪爷爷锻炼. 할아버지 모시고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D. 熟悉. 뭐를 좀 잘 알아두기 위해서. 小区周围
내가 사는 단지 주변을 잘 알아두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산책하단 말이 중요할 거예요. 산책하단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죠.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의 경우 같았으면 요 바로 딱 뒤에 읽으면 그냥 답 똑같은 말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보세요. 放松一下心情.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죠. 그래서 조금 더 봐요. 走累了. 가다가 피곤해지면 就坐下来 앉아서 이거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或者이거 합니다. 아직까지도 목적이 잘 안 보여요. 这些都会让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 我 나로 하여금 觉得 뭐라고 느껴요?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一天的压力都不见了.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보이지 않게 만든다. 바로 뒤에 나오지도 않고 표현을 똑같이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의 문제들이 올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흐름이 바뀐 거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2번. 역시 읽어봅니다. 이 글은, 이 말은 最可能是什么时候说的? 언제 하는 얘기일까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방금처럼 무슨 산책 같은 어떤 키워드를 주지 않고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A, B, C, D 하면 읽어보면 放寒假前 겨울방학 하기 전에 B, 新生入学时 새 학생이 입학할 때 毕业晚会上 졸업 파티 때 公司总结会上 회사에서 뭔가 다 결론 짓는 그런 회의를 할 때. 자, 그럼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今天的你们都是最优秀的. 지금의 여러분은 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我为你们感到骄傲. 일종의 구문인데요. 为 A, R 보통 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빼셔도 됩니다. R 感到 B라고 하면 A로 인해 혹은 A 때문에 B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들로 인해 나는 骄傲,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希望 뭐 하기를 바랍니까? 이거 하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어 속으로 들어가요. 你们以后 당신들이 앞으로 仍然 여전히 써있자 썼어요. 뭐로써? 严格的标准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써 라인은 연결고리 취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치사 구조와 동사, 이런 전치사 구조와 동사 혹은 동사와 동사 앞뒤 내용을 연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은 전혀 해석이 필요 없으시고요. 여전히 엄격한 기준으로서 要求自己 자신을 요구할 것을希望, 희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祝贺大家 뭐를 축하드려요? 顺利毕业 졸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서 정답은 C가 되겠죠. 오늘 이런 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잘 안 찾아지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특히 요 두 문제짜리, 우리 두 문제짜리가 5뭉텅이가 나오죠. 그 중에서 4개가 전혀 이렇게 바로 찾아지지 않고 좀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80번 먼저 보시면 샤올리에 관해 알 수 있는 거 거의 힌트를 크게 주지 않았어요. A, B, C, D 읽어볼게요. 脾气好, 성격 좋아요. 经常加班, 자주 야근을 합니다. 缺少经验,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요. 没完成任务,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샤올리가 어디 나오냐? 여기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읽어봐야겠죠? 전체적인 구조. 当什么什么时가 세트로 뭐뭐 할 때. 经理, 높으신 분, 뭐 사장님 정도 되겠죠. 사장님이 让小李로 하여금 라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负责这次活动, 이 활동을 책임지게 만들었을 때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抱着什么什么态度, 이런 태도를 품었어요. 어떤 태도? 怀疑的, 의심하는 거죠. 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不相信,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他能做好, 제가 잘해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기와 일치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因为 왜냐? 他一点经验都没有. 一点都 조금도 뭐하지 않다. 조금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요. 大家觉得小李的计划书怎么样? 힌트는 计划书에 대한 평가를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A. 不合格, 합격 안 되는 수준. 没有重点, 중점이 없어, 포인트가 없다.
写得很棒. 아주 잘 썼다. 长短正合适. 길이가 딱 좋다. 중에 아까 읽은 뒤로 계속 읽어보자. 不过 그러나 또 나왔어요. 当什么什么时 여기에 计划书가 나옵니다. 看到小李做的那份计划书时 小李가 만든 그 계획서를 보게 되었을 때 大家怎么样? 大吃了一惊. 大吃了一惊.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对小李, 小李에 대해서 요 생겼죠. 认识 인식, 어떤 인식? 새로운 인식.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인지 몰랐는데 오 제법인데 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어떤 느낌이라는 거? 写得很棒. 정말 다르죠. 표현이 전혀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오늘 독해산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고 제가 평가를 한 거고요. 자, 쓰기 일부분. 아무튼 제가 항상 4급과 5급의 쓰기 일부분은 뭐 차이가 있나? 가끔씩은 4급이 더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동사 수렴은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면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죠. 모든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제일 길어지는 경우는 주어, 동사,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까지 오는 경우. 이때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고 목적어로 꾸미는 말도 관형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더가 필요하면 이렇게 더를 써주셔야겠죠. 자, 동사를 앞에서 꾸미는 말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혼자 꾸밀 수 있으면 그냥 꾸미면 되는데 혹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면 더가 바뀌죠. 이때 이 부사어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여기 보조개가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돼요.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치사, 전치사 구조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는데 동사 수렴을 푸실 때 가장 좋은 거는 동사를 찾으면 이 주어하고 목적어가 자리 잡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동사를 찾으실 거예요. 얘는 딱 보니까 남을 수식하는 말이고요. 동사는 여기 있죠. 그러면 뭐가 뭐냐 이렇게만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명사 두 개가 뭐예요? 지에 언니가 뭐겠죠? 호시, 네, 간호사겠죠? 그리고 꾸며주고요. 그래서 언니는 首都医院的 이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뭐가 있나요? 동사가 얘밖에 없네요. 자, 요라는 동사의 특징상 앞에는 장소나 어디에 이것이 있는지가 필요할 거고 방위 같은 것들 뒤에 대상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주어에 어디에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는 뭐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꾸미는 말이 되겠고요. 자, 어디에? 网站上 인터넷상에 있는 거죠. 뭐가요? 联系方式 뭐가요? 연락 방식, 연락하는 방법. 누구의? 房东的 집주인의 연락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또요. 동사 찾을게요. 역시 뭐죠? 有. 그러면 역시 앞에 뭐가 뭐를 갖고 있는지 네, 한번 구조를 볼게요. 交通도 명사처럼 보이죠? 重要影响도 명사성어로 보이고요. 아, 이건 전치사 구조네요. 전치사 구조. 그럼 요 앞에 놓을 겁니다. 그럼 뭐가 뭐에 대해 뭐를 갖고 있냐? 자, 주어는 교통이 또 이经济发展 경제 발전에 대해 갖고 있죠. 뭐를? 영향력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동사를 찾아보니까 이번에도 요의 부정형 메이어. 그러면 어디에 뭐가 없는지만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 일단 목적어는 붙었어요. 비어있는 좌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주어는요. 이 차에. 근데 차를 장소화 시키기 위해서 차 위에 라고 붙이게 될 거고 이징은 부사니까 부사어 동사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에는 그리고 없는 거죠. 빈 좌석이. 이때 이징을 붙여서 이미 그 다음에 러는 변화. 좌석이 없어졌어요.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이렇게 되시겠고요.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 말부터 먼저 이해하고 가요. 대부분의 동사는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칸 하면 띠에닝 영화 명사죠. 혹은 칸, 타, 글을 하는 인칭 대명사죠. 이런 명사성을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 달리 꼭 나는 뒤에 형용사 하나 좀 들어와야 돼.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어에서 뭐가 돼요? 다 서술어가 되는 아이들이다라고 해서
서술성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서술성인 목적어를 꼭 가져야 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觉得. 자, 한번 보시면 我觉得他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나는 그녀를 느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나는 그녀가 很漂亮 예쁘다고 느껴. 아, 형용사 하나 좀 들어간다거나 我觉得他应该学汉语 나는 그녀가 중국어를 좀 배워야 한다라고 느껴. 동사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목적어 속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면 그것을 서술성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자, 90번 한번 보시면 어떤 동사가 그런 성격을 갖냐면 需要라는 동사가 그런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需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격의 목적어를 다 가질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 我需要一本书 이러면 그냥 명사를 목적어로 가진 거예요. 나는 책을 필요로 한다. 한 권의 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我需要买一本书 요런 목적어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안에 또 동사가 들어가고 또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한 권의 책을 살 필요가 있다. 오늘은 需要가 이렇게 동사가 또 들어가는 목적어를 가지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 동사가 또 들어와요.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에? 환경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 그는 필요가 있다 하고 이렇게 길어요. 一段时间 일정 기간 동안 취는 연결해주고 적응할 필요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또 동사가 앞에 있는 그런 문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자문이요. 빠를 지향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 시험에 나올 때는 빠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빠자문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보조개 지켜서 부사, 조동사는 빠도 전치사 구조, 개사 구조니까요. 앞에 두신다는 거. 그리고 빠자문 뒤에 동사를 쓰고 나면요. 꼭 뒤에가 동사에서 끝이 나지 않도록 뭐 기타 성분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러를 붙인다거나 뭐 결과 보어를 쓴다거나 정 안 되면 동사를 중첩이라도 해주셔야지 절대 동작을 단독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통 얘기하죠. 자, 한번 보시면요. 마판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꺼낼 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죄송한데요 하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 把这封信 이 편지를 띄우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 치아오케에서 끝날 수가 없네요. 이 동사는 계속 나오죠. 짱따이프에게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자문 문형은 어렵지 않았고요. 자, 베이자문. 베이자문은 A가 B한테 동작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베이를 기준으로 동작은 보입니다. 농싱, 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뭐에 의해 깨짐을 당했냐. 高小姐가 手机的响声 핸드폰에 울리는 소리에 깨어짐을 당했겠죠. 그래서 高小姐被手机的响声에弄醒 깨어짐을 당했다. 농은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다 피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결과보호를 보통 가지는 동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가 묻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묻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다 보니 농짱러 더러워졌다거나 뭐 지갑을 어떻게 하다 보니 농띠올러 잃어버렸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깨게 되었다, 깨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겸어문. 겸어문은 우리가 서술어가 한 문장에 2개 혹은 많게는 3개까지 들어오는 문형인데 이름이 왜 겸어문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我让他学汉语 랑이라는 사동동사와 学라는 동사가 2개가 보이는데 자, 사실은 이게 한 문장. 내가 시켰어요. 그를 해서 SVO 한 문장 구조가 되고요. 또 이렇게만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배워요. 뭐를? 중국어를. 아, 그래서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될 때 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앞에 동사에게 목적어였던 애가 뒤에 동사에겐 주어 역할을 뭐 하고 있다? 겸하고 있다 해서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겸어문은 겸어가 존재하는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91번 한번 보시면 동사가 2개 보이죠. 판단하다라는 동사와 빵추하다라는 동사. 답을 잠깐 띄워놓고 분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이렇게 한 문장인 거죠. 태양은 도와요 우리들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방향을.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될 때 워먼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앞에 빵주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뒤에 판단하다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겸어. 그래서 전체가 겸어문이 됩니다. 해석은 태양은
우리가 방향을 판단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93번 랑은 항상 V1이 맞아요. 그럼 동사 to를 찾아야 될 텐데 얘는 학습 습관, 이미 명사인 것 같고 네, 여기에 보통 기르다, 습관을 기르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답을 한번 띄워보면 사실은 요렇게 한 문장이죠. 시키다 누구를? 아이들을 해서 주어 없이 한 문장이 되고 자 요렇게가 또 한 문장이 되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죠. 뭐를? 더 좋은 학습 습관을. 그래서 아동은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랑에게는 목적어가 되고 양청 기르다에게는 주어가 되면서 겸어 전체가 겸어문이 됩니다. 해석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게 해야 한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문이요. 비교문이 오늘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 형태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A가 B보다 형용사하다. 예를 들어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今天比昨天冷 하시면 되는데 형용사 바로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부사는 한국어로 더나 더욱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들 更还在 딱 3개가 있어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매우 아주 很非常 이런 건 비교문에 절대 쓰시면 안 되겠고 뒤에서 수식을 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뭐뭐하다 라고 해서 冷得多冷多了 혹은 冷很多 헌이 빠졌네요. 이런 표현을 써서 훨씬 뭐뭐하다는 말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추워요. 冷一点冷一些 아니면 정확하게 딱 수량을 써서 冷 3도 2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게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어제보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럼 뭐가 토마토가 띄워놓고요. 어제보다 싸진 거죠. 그런데 얼마요? 2毛가 싸졌어요. 그래서 수량사를 뒤에 쓰는 형태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기 일부분은 정리하신 거고요. 쓰기 이 부분에서 몇 개의 단어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오늘 쓰기 이 부분은 그닥 뭐 이게 딱 같이 써야 되는 말들이 크게 없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르지 일기 정도가 확실하게 뭘 썼을까요? 이거야 뭐 시日记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我每天晚上写日记 이런 식으로 작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추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딱 짝이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되게 두껍다는 얘기는 세심하지 못하고 부주의하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묘사하시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쓰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 헌, 추신 이 정도만 해도 기본 문형은 나오니까요. 네, 오늘은 이런 단어가 좀 전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도요. 우리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보통 HSK 시험을 접수를 하실 때 접수라는 루트가 사실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 있다는 거 잘 모르시죠? 아마 대부분 한국 사무국으로 많이 접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사무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저희 대교에서는 시험센터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이 좀 다르죠. 한국 사무국 다른 곳이고요. 우리는 HSK 시험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은 지금 제일 많은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에 30여 개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강남 고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영 칼리지 학원이에요. 이게 참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특히 요즘처럼 추울 때는 이렇게 학교가 되게 추워요. 그쵸? 그러면 안 그래도 난 시험 때문에 긴장되는데 이 학교도 되게 낯선데 막 춥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더 사람이 긴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내가 공부를 하던 익숙한 환경에서 시험도 접수도 그냥 데스크 가서 편안하게 하시고 또 시험 치는 날도 그 자리에서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이원 칼리지에서 시험 응시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꼭 강남고시장 아니더라도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국 사무국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도 꽤 거리가 있다. 이럴 때는 여기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오셔서 저희 한국 HSK 시험센터로 들어오시면 또 여러 군데의 어떤 그 시험장들이 체크가 되니까요. 알고 보면 또 바로 우리 집 옆에
여기에 관련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수하는 루트만 다른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날 시험 치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 치시고 또 똑같이 결과 받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어요. 새해라서 아마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월부터 시작하셨다면 지금 시험을 치는 시점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못 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 먹었던 마음 그대로 공부하신다면 좋은 성적 나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